우리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서 카카오톡 답장이 오지 않을 때,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기대보다 적을 때,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너무나도 깊숙이 외부 세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이 중독의 가장 위험한 점은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메시지, 받지 못한 모든 관심, 사소한 눈길 하나하나를 통해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공유하는 이 이야기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심층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이 문제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우리 내면 세계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감정적으로 얽매이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타인에게서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기다림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선택해주기를,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끝없이 기다리는 것.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내면의 힘은 서서히 소멸하고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핵심은 외부의 인정이 우리가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결정할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당신 행복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교감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평화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자유를 냉정함이나 무관심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칼 융이 가르친 것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굳건함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대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지혜,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온전함을 느끼는 힘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답장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평화로워.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마음대로 밀치고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그리고 언제 미련 없이 돌아설지를 스스로 결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녕과 평화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사랑과 관심, 그리고 당신이 머물 공간을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결코 내어주지 않은 것을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으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운전대를 되찾을 때 이것은 나를 정의하지 않아. 이것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고 복잡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며 불안했던 영혼이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더 적은 의존, 더 적은 인정에 대한 갈망, 당신의 중심을 흔드는 외부의 소음이 더 적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중심은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반응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던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연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한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평화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기쁨이나 짜릿한 쾌감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혼자 있어도 더 이상 텅 빈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런 평화.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당신 곁에 없을 때 당신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그런 평화입니다. 물론 많은 조언들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지를 구하며 타인과 연결되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그것을 당신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목발이나 탈출구 혹은 위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칼 융은 자유로운 영혼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감정만큼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당신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폐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자유는 그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스스로 허용했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내면에서 어떻게 다루기로 선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마다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는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깊게 숨을 고르고 내 중심을 지킬 것인가? 결국 외부의 모든 것은 불안정합니다. 관심, 사랑, 인정.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오늘은 박수를 보내다가도 내일이면 당신을 잊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그런 것들에 의존한다면 당신의 삶은 끝없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행복을 쌓아 올린다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핵심, 그 어떤 외부의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혼돈 속에서도 그곳에서 평온히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냉담함이나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고통받아 본 사람의 지혜입니다. 마음은 열려 있지만 무방비 상태는 아닌 것.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결정하고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로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빛나는 모든 것이 동반자가 아니며 모든 관심이 애정이 아니고 모든 메시지가 진정한 연결이 아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세계로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차단할지 선택할 수 있을 때 당신은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고독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고독이 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세우고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했을 때 모두가 당신을 위해 축하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을 통제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안정감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떠나기 전에 허락을 구하며 예전에 용납했던 것들을 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지 설명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각본을 따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할 때마다 일일이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나아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세요. 그 무거운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했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는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구하는 대신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허기진 상태가 아니라 풍요로운 상태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의존의 역학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에 참여합니다. 스스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괜찮아지기 위해 타인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과거의 나 자신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당신의 일부,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당신의 일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상처받더라도 무언가 있는 편이 낫다고 믿었던 당신의 일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놓아주었을 때 당신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지는 날 것 그대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탓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당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기꺼이 마주하려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당신답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부서지고 의존적이며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자기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것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군가의 부재에 사라지지 않는 평온함을, 비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필요를 선택으로, 공허함을 명료함으로, 불안을 평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굳이 소리내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르게 살아갈 뿐이고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에서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을 만큼 깊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에서 우러나와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을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고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우리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서 카카오톡 답장이 오지 않을 때,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기대보다 적을 때,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너무나도 깊숙이 외부 세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이 중독의 가장 위험한 점은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메시지, 받지 못한 모든 관심, 사소한 눈길 하나하나를 통해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공유하는 이 이야기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심층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이 문제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우리 내면 세계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감정적으로 얽매이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타인에게서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기다림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선택해주기를,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끝없이 기다리는 것.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내면의 힘은 서서히 소멸하고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핵심은 외부의 인정이 우리가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결정할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당신 행복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교감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평화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자유를 냉정함이나 무관심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칼 융이 가르친 것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굳건함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대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지혜,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온전함을 느끼는 힘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답장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평화로워.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마음대로 밀치고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그리고 언제 미련 없이 돌아설지를 스스로 결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녕과 평화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사랑과 관심, 그리고 당신이 머물 공간을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결코 내어주지 않은 것을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으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운전대를 되찾을 때 이것은 나를 정의하지 않아. 이것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고 복잡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며 불안했던 영혼이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더 적은 의존, 더 적은 인정에 대한 갈망, 당신의 중심을 흔드는 외부의 소음이 더 적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중심은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반응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던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연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한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평화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기쁨이나 짜릿한 쾌감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혼자 있어도 더 이상 텅 빈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런 평화.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당신 곁에 없을 때 당신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그런 평화입니다. 물론 많은 조언들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지를 구하며 타인과 연결되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그것을 당신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목발이나 탈출구 혹은 위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칼 융은 자유로운 영혼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감정만큼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당신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폐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자유는 그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스스로 허용했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내면에서 어떻게 다루기로 선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마다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는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깊게 숨을 고르고 내 중심을 지킬 것인가? 결국 외부의 모든 것은 불안정합니다. 관심, 사랑, 인정.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오늘은 박수를 보내다가도 내일이면 당신을 잊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그런 것들에 의존한다면 당신의 삶은 끝없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행복을 쌓아 올린다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핵심, 그 어떤 외부의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혼돈 속에서도 그곳에서 평온히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냉담함이나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고통받아 본 사람의 지혜입니다. 마음은 열려있지만 무방비 상태는 아닌 것.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결정하고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로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빛나는 모든 것이 동반자가 아니며 모든 관심이 애정이 아니고 모든 메시지가 진정한 연결이 아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세계로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차단할지 선택할 수 있을 때 당신은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고독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고독이 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세우고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했을 때 모두가 당신을 위해 축하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을 통제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안정감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떠나기 전에 허락을 구하며 예전에 용납했던 것들을 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지 설명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각본을 따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할 때마다 일일이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나아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세요. 그 무거운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했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는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구하는 대신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허기진 상태가 아니라 풍요로운 상태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의존의 역학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에 참여합니다. 스스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괜찮아지기 위해 타인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과거의 나 자신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당신의 일부,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당신의 일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상처받더라도 무언가 있는 편이 낫다고 믿었던 당신의 일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놓아주었을 때 당신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지는 날 것 그대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탓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당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기꺼이 마주하려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당신답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부서지고 의존적이며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자기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것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군가의 부재에 사라지지 않는 평온함을, 비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필요를 선택으로, 공허함을 명료함으로, 불안을 평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굳이 소리내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르게 살아갈 뿐이고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에서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을 만큼 깊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에서 우러나와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을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고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우리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서 카카오톡 답장이 오지 않을 때,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기대보다 적을 때,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너무나도 깊숙이 외부 세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이 중독의 가장 위험한 점은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메시지, 받지 못한 모든 관심, 사소한 눈길 하나하나를 통해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공유하는 이 이야기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심층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이 문제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우리 내면 세계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감정적으로 얽매이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타인에게서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기다림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선택해주기를,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끝없이 기다리는 것.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내면의 힘은 서서히 소멸하고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핵심은 외부의 인정이 우리가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결정할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당신 행복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교감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평화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자유를 냉정함이나 무관심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칼융이 가르친 것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굳건함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대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지혜,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온전함을 느끼는 힘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답장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평화로워.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마음대로 밀치고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그리고 언제 미련 없이 돌아설지를 스스로 결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녕과 평화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사랑과 관심, 그리고 당신이 머물 공간을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결코 내어주지 않은 것을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칼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으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운전대를 되찾을 때 이것은 나를 정의하지 않아. 이것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고 복잡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며 불안했던 영혼이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더 적은 의존, 더 적은 인정에 대한 갈망, 당신의 중심을 흔드는 외부의 소음이 더 적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중심은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반응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던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연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한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평화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기쁨이나 짜릿한 쾌감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혼자 있어도 더 이상 텅 빈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런 평화.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당신 곁에 없을 때 당신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그런 평화입니다. 물론 많은 조언들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지를 구하며 타인과 연결되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그것을 당신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목발이나 탈출구 혹은 위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칼 융은 자유로운 영혼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감정만큼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당신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폐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자유는 그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스스로 허용했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내면에서 어떻게 다루기로 선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마다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는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깊게 숨을 고르고 내 중심을 지킬 것인가? 결국 외부의 모든 것은 불안정합니다. 관심, 사랑, 인정.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오늘은 박수를 보내다가도 내일이면 당신을 잊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그런 것들에 의존한다면 당신의 삶은 끝없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행복을 쌓아 올린다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핵심, 그 어떤 외부의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혼돈 속에서도 그곳에서 평온히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냉담함이나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고통받아 본 사람의 지혜입니다. 마음은 열려있지만 무방비 상태는 아닌 것.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결정하고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로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빛나는 모든 것이 동반자가 아니며 모든 관심이 애정이 아니고 모든 메시지가 진정한 연결이 아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세계로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차단할지 선택할 수 있을 때 당신은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고독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고독이 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세우고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했을 때 모두가 당신을 위해 축하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을 통제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안정감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떠나기 전에 허락을 구하며 예전에 용납했던 것들을 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지 설명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각본을 따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할 때마다 일일이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나아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세요. 그 무거운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했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는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구하는 대신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허기진 상태가 아니라 풍요로운 상태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의존의 역학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에 참여합니다. 스스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괜찮아지기 위해 타인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과거의 나 자신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당신의 일부,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당신의 일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상처받더라도 무언가 있는 편이 낫다고 믿었던 당신의 일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놓아주었을 때 당신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지는 날 것 그대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탓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당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기꺼이 마주하려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당신답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부서지고 의존적이며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자기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것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군가의 부재에 사라지지 않는 평온함을, 비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필요를 선택으로, 공허함을 명료함으로, 불안을 평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굳이 소리내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르게 살아갈 뿐이고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에서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을 만큼 깊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에서 우러나와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을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고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우리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서 카카오톡 답장이 오지 않을 때,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기대보다 적을 때,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너무나도 깊숙이 외부 세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이 중독의 가장 위험한 점은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메시지, 받지 못한 모든 관심, 사소한 눈길 하나하나를 통해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공유하는 이 이야기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심층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이 문제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우리 내면 세계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감정적으로 얽매이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타인에게서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기다림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선택해주기를,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끝없이 기다리는 것.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내면의 힘은 서서히 소멸하고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핵심은 외부의 인정이 우리가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결정할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당신 행복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교감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평화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자유를 냉정함이나 무관심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칼 융이 가르친 것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굳건함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대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온전함을 느끼는 힘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